썬가크로스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 KBC 뉴스예요. KBS가 아니고 KBC 뉴스. 2025년도 12월 28일자 기사예요. 러시아 대만 해협 긴장 시 중국 지원, 대만 독립 반대. 러시아가 지금 대만에 대해서 일본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 시에 일본이 자기가 당한 거라고 같이 가담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중국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만약 내가 볼 때는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그쪽에서 나토라든지 뭐 유럽 연합들이 지금 방산 무기들을 막 재무장하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77%가 폴란드를 러시아가 공격할 거다. 그리고 폴란드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방산 무기도 많이 사가잖아요 지금. 그 K9 뭐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사가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이럴 때 대만하고 중국 전쟁과 우리 한반도하고 남북 전쟁과 여기에서 일본과 중국에게 붙고 또 미국이 붙으면은 지구 종말인 마지막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터진다는 것이 저번에 2차 대전처럼. 그런 맥락에서 벌써 러시아가 일본이 다카이치가 이번에 등장하면서 한일 관계나 중일 관계에 굉장히 갖다가 상당히 어지럽혀 놨어요. 그리고 이 인도 태평양 연안국간 동북아시아에 전쟁적인 그런 긴장을 가져왔죠. 이런 데 대해서 러시아도 만약에 중국하고 대만에 그런 것이 터진다면 러시아가 대만 독립을 반대하겠다, 같이 참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일본하고 중국이 전쟁이 터지면은 여기 지원하겠다. 그럼 주한미군이 갖다 관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는 지금 이런 시기에서 이재명이 같은 지도자가 나는 이재명을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국민이 뽑아놓고 보니까 다른 어떤 뭐 한덕수가 그 김문수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재명만큼 잘 풀어나갈 수 있나. 지금 상당히 골치 아파요, 국제 정세가. 오늘 KBC 뉴스에서 러시아 대만 해협 긴장 시 중국 지원, 대만 독립 반대라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는 바로 다카이치가 이 짓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러시아가 중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28일 현 시간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의 전쟁이에요. 우크라하고 러시아 전쟁에 이거 끝나면 바로 폴란드하고 붙을 거라는 거예요.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전부 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지금 방산을 자금을 막 만들고 있고 이런 상태죠. 라프로프 장관은 이날 보도된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과 관련 2001년 7월 16일 중국과 체결한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의 대응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통합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상호 지원하는 것이 이 조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주한미군의 그 대만하고 중국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북한이 남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북한이 남침하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 갖다가 그 먹는데 가겠냐? 그러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없죠. 한국을 북한이 북침을 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지금 남침을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그 대만 그 전쟁에 참여한다면
그거 존재할 이유가 없죠, 한반도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손을 묶어두기 위해서는 우크라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이 폴란드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북한이 이 남침을 할 수도 있고, 일본이 중국하고 겹치면서 대만과 이런 데서 주한미군이 상당히 힘을 한쪽으로 중국을 대만 편들어 중국만 올 수도 없도록 많이 분산시킬 거라 그런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정세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여야가 쌈질이나 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참으로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저 일본은 자위대를 이제 해서 다시 군국주의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대만을 중국이 칠 경우 지가 전쟁하겠다고 난 거예요. 원래 전쟁을 못하게 묶어놓은 건데 자기의 생존의 어려움을, 국가의 위기에 달 때는 자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을 인용해 가면서 중국이 대만 치는데 왜 저 일본이 자기 존립의 위태를 느낍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위대가 발동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묶어놓은 족쇄를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이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일본이 지한테 공격한 게 아닌데 대만 전쟁이면 지가 일어서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가 난데없이 그 독도에서 비행하던 그 항공기가 세계 유럽 쪽에서 항공 쇼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거기 가려면은 기름이 부족하니까 중간에서 공중급유를 일본에서 받게 돼 있어요, 모든 협약에. 근데 그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릴 때 다카이시랑 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본 측에서 우리 한국 그 항공기 급유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항공기가 유럽에 있는 에어쇼에 참석하지 못하고 바로 우리나라에 되돌아왔죠. 단번에 거기까지 가려면은 중간에서 공중 급유를 일본이 해줘야 되는데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비행기는 독도에서 에어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준다. 그러면 100년 전에 태평양 그 조약 2차 대전 이후 일본하고 미국의 태평양 조약에서 이 잘못된 이것이죠. 그래서 저시 작전군도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있다. 지그들끼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트럼프가 하는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런데 지금 100년 전까지 모든 일본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지그 땅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지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고 이제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100년 전 이쯤에서 왜 그러면 몇백 년 전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소리를 안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란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것이. 그럼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을 갖다가 침략한 적도 없고 일본 걸 뺏은 적이 없어요. 일본이 수천 년 역사 중에서 임진왜란 계속 우리나라를 침략한 침략국이에요. 일본이 지 땅을 갖다가 한국한테 점유시키고 가만히 있을 놈이에요. 저 미국의 진주마까지 공격했던 그 일본이 그 독도가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 한국을 통째로 해서 식민지를 샀던 놈이 그 독도를 한국한테 다 뺏기고 있을 놈이냐 그거예요. 그럼 100년 동안에 왜 일본 교과서에서는 그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명시된 지도를 갖고 있었냐. 이 태평양 2차 대전 이후 미국하고 일본의 그 조약에서 잘못된 것이에요. 미국 실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2개의 폭탄을 던져놓으니까 일본은 미국을 우리 한국은 미국이면 아름다운 밑자스인데 일본은 쌀미자 써도 쌀은 이빨에 들어서 깎아 물어 씹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미국을 우리 한국의 미국의 한글씨의 미는 아름다운 미자를 쓰는데 일본의 미는 쌀미. 쌀은 어때요? 이빨에 들어서 깎아 씹어서 먹는 거죠. 일본은
이런 일본을 갖다가 그 원자폭탄을 던져서 이렇게 파탄을 내놓은 상태니까 달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것을 줬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메가더 장군이 저 신우주까지 인천 상륙에서 신우주까지 밀고 갈 수 있다 그랬을 때 트루만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땅이 필요 없으니까 그것은 러시아를 줘라. 우리는 저 부산 저 한국만 한국이 갖고 있어도 우리는 조그만 땅이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신우주까지 독립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가더가 말을 안 들으니까 메가더를 강제 소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 거 뭐예요? 트루만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 장군의 트루만 대통령의 동상 있는 게 아니라 메가더 장군의 동상 있어요. 인천에 가면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서울서 살 때는 애들 데리고 인천 메가더 동상도 가서 보여주고 내가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인한테는 메가더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죠. 이런 지금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러시아가 중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28일 현지 시간 밝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한국은 왜 이런 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냐. 지금 주한미군이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이 발발하면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뭐 돈을 받아먹고 가서는 거기 가서는 연합훈련해요. 대만이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뭐 일본 전부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과 전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너희들 전쟁 나면 주한미군이 다 간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만약에 양날의 칼이 전쟁이 안 나고 보통 때는 주한미군이 전쟁 억제력을 한반도에 전쟁 억제력을 지니고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난데 주한미군이 간 데마다 중국은 워싱턴에다가 던질 핵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주한미군 거주지인 평택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앉아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불상사를 안 당하려면 우리는 대만 전쟁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데 우리가 평택에 우리 땅에다가 폭탄을 핵을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 관계를 잘 우리는 뭐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동맹 미국의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워줘야 되지만 미국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 한국은 동맹이니까 가서 싸워줘야 돼요. 그렇지만 대만 싸움에 중국과 대만 싸움에 주한미군이 갔는데 우리까지 가서 도와주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움에 우리가 가서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돈으로는 하지만 무기를 팔아먹거나 무기를 버리고 우리 국가가 가진 않죠.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기에 가서 우리 북한도 갔은가 우리도 버린다 이랬을 때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죠.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내가 제일 먼저 해서 윤석열 대통령 막 공격하겠다. 우리 국민을 본보로 잡고 그런 위협에 왜 남은 전쟁에 우리가 들어가냐. 나는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때. 뭐 그 말이 또 시시시하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라브로브 장관은 이날 보스턴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해외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과 관련해 2001년 7월 16일 중국과 체결한 선린 우호 협력 조약 대응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전부 뭐 중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러시아가 같이 싸우겠다 그런 우호 조약이 있다는 거죠. 라브로프 장관이 언급한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은 2001년 당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짱점인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한 조약입니다. 2021년 푸틴 대통령 시진핑 현 중국 국가주석과 이 조약 연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금 북한이나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굉장히 긴밀한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진영의 이 3국은 북한과 러시아하고 중국만큼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이 러시아라든지 중국과는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대로 같은 늘 내가 얘기하지만
러시아는 동토기 때문에 여가 64도까지 올라가는 데가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니까 자꾸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우잖아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으로 밑에 자꾸 폴란드나 그 국경들이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자기 영토를 넓혀서 징기스칸이 전부 영토를 넓히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우리 한반도는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란 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먹히지 않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난 북한도 러시아나 중국이 안 잡아먹어요. 같이 잘 데리고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니까 우리 동맹은 분명히 미국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숭상하기 때문에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군은 미국을 위해서 싸워주지만, 대만하고 중국이 싸우거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는데 우리 갈 필요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 싸움에 가서 피 터지게 싸우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적당한 사이를 유지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를, 우리를 무조건 미국 편이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미국 우선주의로 한국의 등에 칼을 꽂잖아요. 우리한테만 뭐 미국을 큰형님이고 뭐 목을 매달고 미국을 전적으로 다 모두 믿지만, 미국은 그만큼 우리가 신뢰하는 만큼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등 뒤에서 칼을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미국하고 한미는 혈맹으로 독립이지만,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다 뭐 9배 10배를 내라 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전시 작전권 그 환수를 가지고 카드를 내는 거 난 상당히 잘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전시 작전권 환수는 그 전 정부부터 늘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안 한 이유가 경제적으로 많이 우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두 가지가 좋다는 이유는, 지금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한미 주한 미군 주둔비를 다 해놓고 해년마다 뭐 GDP가 얼마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 얼마씩 올리겠다라고 올린 값을 다 지불했는데, 지금 이런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전 대통령이 해놓는 걸 전부 무시해버리고 지멋대로 하는 거, 이건 독재예요, 독재. 공산주의가 하는 짓거리예요. 미국 대통령이 그 전 대통령이 했던 걸 그대로 이어받지 못한 거, 이것이 무슨 국가입니까? 우리 미국보다 더 적은 한국도 그 전 대통령이 정부가 계약해 놓은 건 그대로 이행해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가 전 정부가 했던 것을 갖다 다 쓸어버리고 지멋대로 이른다, 뭐 이것은 국가지만 좋아하게 신뢰를 깨뜨린 거죠. 뭐 바이든이 했던 것에 뭐 9배 10배를 내놔라, 이런 것은 미국이 우방이고 같은 미국이 더 전쟁 나면 우리가 뛰어가서 같이 피를 흘리고 싸워질 혈맹 맞나? 트럼프가 스스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그런 혈맹이 필요 없어.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비 안 내면 우리는 미군 철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우리 전시 작전권 환수를 카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다는 거죠. 엄청 내가 이재명 난 전라도 사람이고 민주당 김대중부터 무죄까지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둘 다 안 찍었어요. 둘 다 찍을 놈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난세요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카드를 드러내는데, 지금 이렇게 대만하고 중국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우리 한국은 애매해요. 이 주한미군이 가서 싸워주면은 우리가 바로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워싱턴을 날아갈 놈의 핵이 우리 한반도 뿅뜯기질 던지면은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싸움에 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전에 중국과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되고,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오랜 세월 그렇게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동맹인 미국에 만약에 전쟁이 번다면 우리는 같이 싸워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대만과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갈 필요는 없어요.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가 가는데
북한이 가서 러시아 편 든다고 우리가 가면 바보 같은 짓이죠. 남북 싸움을 왜 갑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놓고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라브로프 장관은 대만 사안에 대한 러시아의 원칙적 입장을 잘 알려져 있고 변함없으며 최고 2급에 여러 차례 재확인됐다며 러시아는 대만을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로 인정하며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대만 사안을 중국 내정 문제로 생각하며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소화할 권리가 있다며 중국에 대한 지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근 대만 문제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활발히 거론된다며 여러 나라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의 국가 통일이라는 원칙에 반대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대만의 고가 무기를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현재 대만은 중국에 대한 군사 전략적 억지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서방이 대만의 자금과 기술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와는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미국의 작전이 지가 전쟁을 하지 않고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 할 때 대만을 미끼에다 던져놓고 뒤에서 측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전에 소련하고 미국이 덩치 큰 놈들이 바로 싸면 둘 중 하나 다 뭐 3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뒤에서 앉고 우리 한반도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남북을 이렇게 반 잘라서 이데올로기 전쟁의 희생양이 돼서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하고 소련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측면 지원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8일 대만에 대한 111억 540억 달러 약 16조 4천억 원의 규모 무기 판매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 입장은 지지한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26일 미국 방위산업체 노스롭 그루먼 시스템즈 L3 해리스 해양부문 보잉 센트루이스 지사 킵스 앵콕스 어드밴스 드워크스 콘셉트 등 미국 군수기업의 20곳과 경영자 10명에 대한 제재 발표를 하는 것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대만에다가 이 무기를 팔아먹는 데를 갖다가 중국이 제재하고 있어요 지금.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최근 일본 지도부가 군사력 증강을 가속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법은 지역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명하며 일본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요소를 신중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이 지금 이 한중일이 다카이치가 이렇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중일이 나름대로 여기 안정과 평화를 유지했어요. 근데 다카이치가 와서는 한일 문제라든지 중국과 일본이 싸우면서 한국도 같이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죠. 뭐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독재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미 수천 년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을 이 침략국 군국주의 침략국 일본이 언제 우리가 일본 땅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이 자기 거 뺏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존립위기의 사태에 해당할 때만 법규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가 어떻게 대만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지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억지 집어넣는 거죠.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갖다가 대만 니 건드리면 같이 자기 존립이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해서 싸움 같이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국제 판세로 볼 때는 우리 중국은 주한미군을 염두에 둘 거예요. 주한미군이 대만과 중국의 전쟁에 참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남북 전쟁을 일으키게 할 거다. 근데 지금 일본이 끼어든다는 거죠. 일본이. 그러면 또 미국이 끼어들고 러시아가 끼어든다고 오늘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KBC 그러면 이거 3차 전쟁이 일어나죠. KBC 뉴스에서 2025년도 12월 28일자 러시아 대만 해협 긴장 시 중국 지원 대만 독립
반대라는 기사에 대해서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선가크루스